여러분,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막상 지능에 대해 설명하려니 너무 어려운데요. 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도 지능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네요. 지능은 언어학, 심리학, 철학, 교육학 등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뤄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뇌과학과 뇌신경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능이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지적 활동을 하고 지능을 가진 중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늘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발전합니다. 또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지능은 어느 한 가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지능이 존재한다며 IQ만으로 사람의 지능을 판단하는 것을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이자 인지과학 및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으로 전 세계의 교육계와 심리학계에 큰 혁신을 일으켰는데요. 사람은 각기 타고난 재능이 모두 다르며 어떤 분야에서든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반드시 있다. 즉,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라는 가치관을 확산시키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 지능을 파악하고 개발해 나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아직 재능을 발견한 친구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재능을 파악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워드 가드너로 돌아와서,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에게는 분명히 구분되는 9가지 능력인 다중지능이 있다고 연구했어요. 가드너가 제시한 9가지 지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적 지능, 논리 및 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음악적 지능, 운동지능, 대인관계 지능, 내적 지능, 자연 관찰 지능, 실존 지능으로 구별되고 이는 각각 독립적입니다. 2006년에 25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9번째 지능인 철학적, 종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실존 지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9가지 인간의 지능 중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고 비교되는 대상은 논리 수학 지능, 언어 지능, 공간 지능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지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움직임과 행동을 관장하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인지, 감정, 기억, 학습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뜨거운 것을 보면 다치지 않기 위해 만지지 않는다 또는 조심한다 라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능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갑자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능이 생겨나기 위해서 학습과 추론이라는 것을 반복하는데, 우리도 뜨거워서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게 되죠. 이때 뜨거우면 다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 다음엔 비슷한 물체를 보면 조심히 만져보거나 만지지 않겠다라는 추론이라는 것을 하죠. 그럼 이 추론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추론의 결과를 또다시 학습하고 지능을 만들고 그 지능으로 계속 추론, 학습을 반복합니다. 이로써 지능이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뇌의 학습과 추론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을 가지는 실체 또는 그것을 만들고자 함으로써 지능 자체를 연구하는 분야. 다시 말해 인공지능은 생각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지능 원리를 찾아 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의 경우 새들의 비행을 통해 양력의 개념을 찾고 이를 공학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듯이, 이미 우리 인간은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반해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지능이라 불리는 학습, 추론, 언어 이해 능력 등에 대한 원리를 찾고 컴퓨터에서 구현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기술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IT나 기술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료, 비즈니스, 교육, 법률, 제조, 농업 등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미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AI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간 띵큐, 자율주행 테슬라, 콘텐츠 추천 넷플릭스 등
여러분 모두 한 번쯤 사용해보거나 들어봤죠? 위 기술에는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우리 생활에 적용되며 상호작용하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 라는 것과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 라는 것은 1번, 컴퓨터가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2번, 훈련한다. 즉, 동물을 훈련시키듯 컴퓨터 또는 기계가 훈련된다는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뒤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일부 원리를 파악하여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수준에서 뭔가를 하거나 인간의 능력 이상을 수행하는 것이 컴퓨터의 목적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컴퓨터가 몇십 년 안에 인간의 수준의 지능을 달성할 거라고 믿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컴퓨터가 일반화된 인간 지능에 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오늘날에는 인간 지능과 매우 흡사한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지능은 전문가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수백에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구축에 투입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었으며, 여기서 컴퓨터는 다수의 규칙으로 이루어진 까다로운 프로그래밍을 통해 작업을 완료하도록 학습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제별 전문가를 모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여기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한도에 따라 거래를 진행했던 주식거래 로봇이나 증상 목록에 따라 의료 진단을 제공하는 머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규칙을 인간이 이해하고 정의하고 프로그래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인간 엔지니어가 내용을 이해하고 코드로 바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정의된 몇몇 작업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업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따를 수 있는 규칙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 예로 이게 무엇의 사진인지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꽤나 단순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고사하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방금한 행동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어린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노출시킨 후 정답을 제공하여 학습을 도우면 됩니다. 매우 일반적인 학습 기법인 시행착오에서 학생은 정답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며 틀린 경우 접근 방식을 조정합니다. 인간이 지닌 지능의 원리를 찾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은 이와 흡사합니다. 인공지능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트레이닝. 두 번째는 학습 과정으로 생겨난 지능을 통한 추론, 인퍼런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능을 만들고, 그 지능은 추론을 통한 결과, 즉 추론이 맞거나 틀리거나를 반복하면서 지능이 발달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능을 인공지능에서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지능일수록 판단을 잘하듯이 판단을 정확하고 오차 없이 해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우수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시스템과 같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 법, 규약 등의 것들은 시행착오, 사람들끼리 생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보다 쉽게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까지의 기계, 전자, 로봇과 같은 전자장치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사람이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규칙을 직접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동문, 인체감지 센서로 몇 미터 내의 사람을 감지하면 문을 일정 속도로 열어라,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감지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라.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미리 입력되어 있는 금액, 아이디 등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태깅, 즉 기기에 가져다 대면서 정해진 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맞는 금액 차감 또는 잔액 부족 등을 나타내라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원인과 결과만 정해져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를 경우에 그 원리를 파악해 주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면 굉장히 하기 힘들 겁니다. 안경을 썼다? 머리가 길다? 키가 크다? 눈썹이 진하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 법, 규약 등으로 만들어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능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파악, 즉 학습과 추론의 결과를 통해서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처럼 원인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원리, 규칙을 사람이 정해주느냐, 원인과 결과만 가지고 원리, 규칙을 알아내느냐에 따라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머신러닝과 그 머신러닝에 속해 있는 딥러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로 그대로 해석해보면 기계학습과 심층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에까지 녹아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연산 속도를 버틸 수 있는 컴퓨터의 발전입니다. 빠른 두뇌 회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컴퓨터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능을 기반으로 자동화시키기 위한 알고리즘, 이에 대한 원리,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한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딥러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생각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지능 원리를 생각해보고 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 적용시킬 수 있는 학습, 추론에 해당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기 바랍니다.